저는 이제 폐암 항암 치료에 관해서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의사고요. 뭐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우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우리 흔히 폐암이라고 그러면 되게 그냥 폐혹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람들 모양이 얼굴 생김새 키 다 다르듯이 폐암도 종류가 사실은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이나 CT 찍어서 혹 있다고 해서 그걸로 진단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여러 교수님들께서 앞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폐암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뭐 형태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고 종양의 여러 가지 특징에 따라 이제 이름을 갖가지로 저희가 붙이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거에 따른 치료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항암 치료의 약제의 종류가요. 그래서 항암 치료는 수술도 있고 아까 방사선 수술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항암 치료는 다시 말해서 약물 치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언제 하느냐? 두 가지 이제 상황이 있는데 하나는 수술을 하고 나서 또 암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게 또 암 치료의 어려운 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말끔하게 다 하고 나서도 이제 재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재발하지 말도록 일종의 이제 예방요법으로 항암제를 이렇게 한 일정 기간 한 석 달 정도 그렇게 이제 맞기도 하고요. 또 수술을 하기에는 좀 범위가 너무 진행된 경우, 소위 말해서 좀 약간 암이 좀 번진 경우에는 뭐 한 곳만 도려내거나 이렇게 해갖고는 암을 완전히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병을 완치를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진행을 좀 늦추고 이제 그러한 목적으로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는 이제 암세포가 이제 몸에서 막 자라는 거를 억제해주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몸에다가 이렇게 그런 독한 약을 이렇게 넣게 되면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정상적인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몸의 어떤 다른 기능들도 항암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소위 흔히 알듯이 머리가 빠지거나 막 토하거나 아마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게 지금 조금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약이 좀 새롭게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 지금도 머리 빠지고 토하고 이런 약도 많이 쓰기는 쓰는데 이제 앞서 제가 처음에 폐암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갖가지 종류에 맞게끔 이제 그 선택적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부작용도 적고 좀 효과도 더 좋은 그런 약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먹는 약, 알약처럼 생긴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폐암하고 뭐 일부 피부암, 뭐 이런 여러 가지 암들이 약간 선도주자처럼 이제 개인별로 맞춤 치료라는 이름 하에 폐암이면 무조건 똑같은 치료를 하는 거라기보다도 그 암의 특성에 맞는 약을 선택을 하는 것이 요즘의 치료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 또 요즘 또 뜨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면역 치료라는 거를 이제 조금 여러분 지금 와 계시는 이제 그 분들도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고 주변에 뭐 좀 자녀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뭐 이렇게 요새 인터넷 같은 거 보면은 면역 치료, 뭐 면역 항암제 이런 말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새롭게 한 2010년도 이후에 막 나오고 있는 신약 중에 일종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이게 좀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하는 병원도 사실 많거든요. 국내에도 그렇고 뭐 일본에 가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안 하는데 일본 같은데 가면은 뭐 피를 뽑아가지고 면역 치료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좀 있고 실제 환자분들도 그런 걸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면역 치료라는 거는 옛날에 잠깐 떴다가 이렇게 사라지고 요새는 아무도 안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항암제의 일종으로 이제 면역 치료라는 것이 새롭게 개발된 일련의 그런 약의 종류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금 더 어려운 한자말로는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은 기존의 항암 치료는 뭐 이제 막 토하고 머리 빠지고 막 못 먹고 막 난리 나는 막 그런 거라 좀 연세 있는 분들은 뭐 암 진단 받아도 무슨 그런 독한 치료를 하겠냐 하고 그냥 집에서 편하게 살다가 돌아가시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요새 이제 나오고 있는 이런 약들은
부작용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부작용이 좀 덜해서 컨디션이 좀 힘든 분들도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또 특징은 암이 수술할 단계가 넘어서면 이미 글렀다, 뭐 이제 뭐 몇 달 못 산다, 이런 게 지금까지의 통례였다면, 면역 치료는 해가지고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이제 운 좋은 분들은 2년, 3년 이상도 계속 겉보기에는 멀쩡하게 그렇게 지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저희 의료진들이 보기에도 좀 이제 좋은 점 중에 하나라 요즘 많이 이제 쓰임새가 늘고 있고요. 좀 오래, 그러니까 암 뭐 수술 단계 넘어서고 뭐 뇌 전이 머리에 이제 뭐 병도 번지고 뭐 이런 경우에도 치료를 잘 이제 끌고 나가면은 1년 넘게 2년까지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이제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도 그런 거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게 과거에 비하면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알고 계시던 그런 부작용들은 별로 없고, 이제 또 효과가 있는 그 중에 일부, 이제 뭐 아주 많지는 않은데요. 그 누가 될지는 잘 모르지만 효과가 있기만 하다면 상당히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치료받으면서 이 불치병보다는 일종의 만성질환 비슷하게 그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오래 사시는 분들도 꽤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는 상당히 치료가 도움이 된다. 근데 이제 부작용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이제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일장일단이 있듯이 이게 단점도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자분들께 전부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폐암 환자에 이제 이런 약을 썼을 때 한 10명에 한 3명 정도? 그러니까 많진 않죠. 이제 그래서 너무 막 이게 막 기적의 신약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거는 아니고, 이제 의사 판단하고 이게 주치하고 상담해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아끼지 말고 쓸 수 있는 치료이기는 한데, 이제 엄청나게 막 기적의 신약이고 막 완치를 바라볼 수 있고 그런 거는 아직은 아니다, 그런 거고요. 부작용이 거의 흔하진 않는데 전통적인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작용 대신에 뭐 혈당이 올라간다든지, 당뇨가 없는 사람인데 당뇨가 생긴다든지, 뭐 갑상선 호르몬에 이상이 있다든지, 조금 뭐 피부에 뭐 발진이 생긴다든지, 약간 좀 낯선 그런 것들이 또 한 번 오면 크게 오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근데 뭐 흔히 생기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조금 이제 의료진들도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거를 안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약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다는 거고요. 최근에 그래서 이런 면역 항암제가 폐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암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검증이 점점점 되고 있어가지고 다양한 암에서 쓰이고 있는데, 폐암 또 피부암 이런 암들이 가장 선두주자라 가지고 이제 폐암에서는 제일 많이 쓰이고 있고요. 심지어 일부 환자분들은 보험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허가되고 있는 약은 총 3가지 있는데요. 뭐 키트루다, 옵디보, 티센트릭 이런 약들이 있고요. 3가지 약 다 이제 전체 환자 중에 일부 이제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환자분들은 이제 보험으로 쓸 수가 있고,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활발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이 조금 커버가 안 되는 분들도 약을 써볼 수 있는 경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누구한테 쓸 건지는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환자가 갖고 있는 종양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일괄적으로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 쓰고 그거를 의사 마음대로 뭐 취향 따라 결정하는 건 아니고, 또 환자가 더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인 진료를 하게 됐을 때 담당 의사하고 상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막 그 이런 약이 너무 인기가 많고 막 환자 유인 효과도 있다 보니까 막 그냥 암 치료를 원래는 안 하던 요양병원이나 이런 군소병원에서도 막 쓰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내분비내과, 뭐 그다음에 감염내과, 종양내과 이런 의사들이 상근하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병원에서만 쓸 수 있도록 이제 제재가 지금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대학병원급에서 이제 필요한 경우 상의를 하시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